은퇴 후 시골에 내려가 조용히 살고 싶다는 생각 해보신 적 있으신가요? 아침마다 새소리 들으며 텃밭을 가꾸고 고요한 숲길을 산책하는 상상을 말이죠. 그런데 과연 그 상상은 현실이 되었을까요? 오늘은 도시 생활을 접고 귀촌을 선택한 60대 부부의 이야기를 중심으로 은퇴 후 우리가 간과하기 쉬운 재정적, 심리적, 그리고 사회적 어려움에 대해 이야기해 보려 합니다. 부부는 서울에서 30년 넘게 살아왔습니다. 남편은 교직 생활을 마무리하고 명예롭게 퇴직했고 아내 역시 공공기관에서 정년을 채웠죠. 퇴직금과 모아둔 자금 그리고 소박한 꿈 하나. 이제는 조용한 곳에서 우리만의 시간을 보내자. 그렇게 충북의 한 시골 마을로 이사했습니다. 마당 넓은 전원주택을 매입하고 작은 텃밭을 일구며 새로운 시작을 기대했죠. 그러나 단 2달 만에 부부는 서로를 바라보며 이렇게 말했습니다. 우리가 너무 쉽게 결정했구나. 첫 번째 문제는 생활비였습니다. 도시보다 물가가 낮을 줄 알았지만 실제로는 고정지출은 줄지 않았고 예상치 못한 비용들이 이어졌습니다. 차가 없으면 병원이나 시장에 가기도 어려워져 차량 2대를 유지해야 했고 농기구와 난방비, 수도공사 같은 설비 비용까지 들이닥쳤습니다. 시골 생활이 검소한 삶일 거란 기대와는 달리 출혈은 오히려 커졌죠. 무엇보다 병원 접근성이 크게 떨어졌습니다. 남편은 고혈압 약을 정기적으로 타야 했는데 가장 가까운 병원이 차로 50분 거리였습니다. 응급 상황이 생기면 불안함은 극에 달했죠. 두 번째는 심리적 고립감이었습니다. 부부는 도시에 있을 때 각자의 친구와 모임이 있었습니다. 특히 아내는 주 2회는 문화센터에서 강의를 듣고 친구들과 티타임을 가지며 소소한 즐거움을 누렸죠. 하지만 시골에 오고 나서 그 모든 연결이 끊겼습니다. 이웃과는 인사 외에는 대화도 쉽지 않았습니다. 대부분 고향 주민들로 구성된 촘촘한 공동체 안에 외지인 부부가 낄 틈은 없었습니다. 초반엔 일부러 반찬을 나눠보기도 했고 마을 행사에 참여하려 애썼지만 돌아오는 건 어색한 침묵과 거리감이었습니다. 세 번째는 부부 갈등이었습니다. 도시에서는 각자 일정이 있었기에 크게 마찰이 없었지만 시골에서는 하루 종일 마주보며 지내야 했습니다. 일상이 단조롭고 외부 자극이 적다 보니 작은 불편도 크게 느껴졌죠. 특히 남편은 바깥일을 하며 생산성을 느끼길 원했지만 아내는 실내에서 좀 더 문화적인 활동을 그리워했습니다. 생활 패턴이 엇갈리다 보니 사소한 말싸움이 잦아졌고 우리가 과연 이걸 원했던 걸까 하는 회의감이 쌓였습니다. 한 번은 도시에서 친구 부부가 놀러 왔습니다. 커피를 마시며 정원을 둘러보던 친구는 말했죠. 여긴 공기는 참 좋은데 밤에는 뭐하고 살아? 그 말이 두 사람의 마음을 정확히 짚은 말이었습니다. 고요함이 좋았던 건 며칠뿐 일상이 되고 나니 그 고요함이 외로움으로 바뀐 것이죠. 2달이 지난 어느 날 부부는 다시 서울로 올라왔습니다. 집은 아직 그대로 두고 장기 여행이라 둘러댔지만 속마음은 하나였습니다. 이곳은 우리가 상상했던 천국이 아니었다. 이 사례는 우리에게 중요한 질문을 던집니다. 은퇴 후의 삶을 우리는 너무 낭만적으로만 그리는 건 아닐까요? 귀촌, 귀농, 전원생활. 분명 매력적인 선택입니다. 그러나 그 이면에는 현실적인 조건이 반드시 따릅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어떤 준비를 해야 할까요? 첫째, 철저한 생활비 시뮬레이션이 필요합니다. 도시에서 지출되던 항목이 사라진다고 해서 전체 지출이 줄어드는 건 아닙니다. 오히려 인프라 부족으로 인해 예상 외의 지출이 늘 수 있다는 점을 감안해야 합니다. 의료, 교통, 난방, 통신 등 필수 생활 인프라에 대한 실사를 꼭 거쳐야 합니다. 둘째, 사회적 연결 유지를 전략적으로 고민해야 합니다. 은퇴 후의 외로움은 생각보다 빠르게 다가옵니다. 취미 모임, 자원봉사, 동아리 등 도시에서 유지하던 사회적 네트워크가 끊기면 정서적으로 쉽게 무너질 수 있습니다. 이사 전 그 지역에 내가 참여할 수 있는 활동이 있는지를 확인하고 주기적으로 도시와 연결될 수 있는 루트를 만들어 두는 것도 방법입니다. 셋째, 배우자와의 충분한 사전 대화가 있어야 합니다. 우리가 무엇을 기대하는가, 시골에서 어떤 일상을 바라는가를 구체적으로 공유하고 만약의 경우에 대한 대책도 함께 마련해야 합니다. 낭만이 아니라 현실로 접근해야 실망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단기 체험부터 시작하세요. 몇 달간 임시로 살아보며 겪는 불편과 현실을 직접 경험해 보는 겁니다. 단기 렌트나 귀촌 체험 마을 등을 활용해 보는 것도 좋은 방법입니다. 귀촌이 실패일까요? 아닙니다. 그 부부는 실패했다고 생각하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자신들의 선택이 어떤 삶을 원하는지 더 분명히 깨닫게 해주었다고 말했습니다.
단지 너무 이른 결정이었고 너무 낭만적으로만 바라봤다는 것이죠. 은퇴 후의 삶은 도피가 아니라 설계입니다. 조용한 자연이 주는 평온함도 좋지만 그 안에서 외로움과 단절을 견딜 수 있을 만큼의 준비가 되어 있어야 합니다. 그리고 무엇보다 은퇴 후의 삶은 어디서 사느냐보다 어떻게 살아가느냐가 더 중요합니다. 시골이든 도시든 중요한 건 자신의 삶의 리듬을 유지하고 의미 있는 관계와 활동을 이어갈 수 있느냐는 것이죠. 오늘 사례가 여러분의 은퇴 설계에 조금이나마 도움이 되었길 바랍니다. 여러분은 시골에서의 삶을 얼마나 현실적으로 준비하고 계신가요? 은퇴 후 시골로의 귀촌은 많은 이들이 품는 낭만적인 꿈이다. 도시의 분주함을 떠나 자연과 함께하는 삶. 매일 아침 새소리에 눈뜨고 텃밭에서 직접 기른 채소로 식탁을 차리며 햇살이 비치는 마루에 앉아 책 한 권 넘기는 여유. 누군가는 이런 그림 같은 생활을 떠올리며 은퇴 이후의 제2의 인생을 설계한다. 하지만 실제로 그 삶은 얼마나 준비되어 있었으며 또 얼마나 현실적인 판단에서 출발했는지를 돌아보는 순간 그 낭만 뒤에 숨겨진 진실이 드러나기 시작한다. 한 부부가 있었다. 60대 중반의 이들은 각각 교직과 공기업에서 성실히 일하고 정년을 맞이했다. 서울 근교의 아파트를 정리하고 충북의 한 농촌 마을로 내려간 이유는 명확했다. 더 이상 번잡한 도심에서 치이는 삶이 싫었고 아이들도 모두 독립한 상황에서 조용히 둘만의 시간을 보내고 싶었다. 마당 넓은 전원주택 잘 가꾼 텃밭 도시에선 꿈도 못 꿀 큰 거실과 푸른 하늘. 모든 조건이 갖춰졌다고 생각했다. 게다가 매달 들어오는 연금과 퇴직금 일부를 쪼개어 생활비를 꾸리면 충분히 가능한 삶이라 판단했다. 하지만 문제는 그리 오래 걸리지 않아 드러났다. 가장 먼저 이들을 당황하게 만든 건 생활비였다. 도시는 물가가 비싸고 시골은 저렴하다는 통념이 있었지만 막상 살아보니 그건 단편적인 비교에 지나지 않았다. 시골은 병원, 마트, 은행 등 생활 인프라가 부족했고 그 부족한 인프라를 채우기 위해 오히려 더 많은 비용과 노력이 들었다. 가까운 병원이 없으니 병원 한 번 다녀오는데도 기름값이 꽤 들었고 매번 장을 보기 위해 읍내까지 나가야 했다. 게다가 겨울이 되자 생각지도 못한 난방비 폭탄이 부부를 덮쳤다. 전원주택의 구조는 도시 아파트와 달라서 열 손실이 크고 난방 효율이 떨어졌다. 여름엔 벌레와 싸우고 겨울엔 냉기와 싸워야 했다. 생활비를 아끼려 했지만 결과적으로 더 많은 지출이 이어졌고 부부는 점점 조급해졌다. 경제적인 문제만이 아니었다. 오히려 심리적인 고립감은 더욱 무겁게 이들을 짓눌렀다. 도시에서는 각자 친구들과의 모임이 있었고 문화센터나 도서관, 카페 같은 곳에서 사회적 관계를 유지했다. 하지만 시골로 오면서 그 연결고리가 모두 끊겼다. 이웃은 있었지만 모두 고향 토박이들이었고 낯선 이방인의 등장을 경계하거나 무심히 지나쳤다. 마을 회관에 몇 번 얼굴을 내밀었지만 돌아오는 건 어색한 분위기뿐이었다. 특히 아내는 외부 활동이 끊기자 우울함을 느끼기 시작했다. 남편은 텃밭에서 나름의 소일거리를 찾았지만 아내는 점점 말수가 줄어들었고 TV 앞에 앉아 있는 시간이 길어졌다. 도시에서는 미처 느끼지 못했던 외로움과 고립감이 서서히 삶의 리듬을 무너뜨리고 있었다. 그 결과 부부는 점점 서로에게도 예민해지기 시작했다. 하루 종일 같은 공간에서만 생활하다 보니 작은 말 한마디에도 상처를 주고받았다. 각자 따로 지내던 시간과 공간이 사라지자 감정의 출구도 함께 사라졌다. 도시에서의 바쁜 일상이 오히려 부부관계를 지탱해주는 완충장치였다는 걸 깨닫게 된 건 너무 늦은 후였다. 결국 2달 만에 부부는 잠시 서울로 올라오기로 결정했다. 전원주택은 그대로 두고 마치 휴식 차원인 양 주변에 이야기했지만 속내는 달랐다. 자신들의 선택이 얼마나 준비되지 않았는지를 인정하고 싶지 않았을 뿐이었다. 이 사례는 단지 한 부부의 실패담으로 치부할 수 없다. 오히려 지금 이 순간에도 수많은 은퇴자들이 같은 꿈을 꾸고 있고 비슷한 결정을 앞두고 있기 때문이다. 귀촌과 전원 생활은 분명 삶의 질을 높여줄 수 있는 선택이다. 하지만 그에 따르는 현실적 조건과 위험 요소들을 무시한 채 낭만적인 이미지에 기대어 결정한다면 그 꿈은 쉽게 무너질 수 있다. 은퇴 후의 삶은 도피가 아니다. 어디를 가든 어떤 삶을 선택하든 가장 중요한 건 스스로의 삶을 얼마나 깊이 들여다보고 있는가이다. 시골에서의 삶은 단순히 조용한 곳에서 비용을 아끼며 사는 것이 아니다. 외부 자극이 줄어든 공간에서 자신의 내면과 함께 사는 가족과 더 깊이 마주하게 되는 시간이기도 하다. 고립될 수 있는 구조 안에서 어떻게 관계를 유지하고 어떻게 삶의 의미를 재구성할 수 있는지가 관건이다. 귀촌을 고민하고 있다면 반드시 단기 체험을 먼저 해보는 것이 좋다.
몇 달간 살아보며 진짜 불편함이 무엇인지 체감하고 그 불편함을 감당할 수 있을지 스스로에게 물어야 한다. 인터넷에서 보는 사진이나 영상, 성공담만으로는 진실을 알 수 없다. 실제 삶은 언제나 예외와 변수가 많고 은퇴 이후엔 그 변수에 대응할 수 있는 체력이 줄어든다. 그러니 더더욱 냉정하고 구체적인 검토가 필요하다. 도시에서의 삶이 답답하고 피로했다면 그 피로의 원인을 먼저 분석해보자. 단순히 장소를 옮긴다고 문제가 해결되지 않는다. 그 피로가 관계에서 비롯된 것인지, 일상 구조의 문제였는지, 나의 정체성에 대한 혼란이었는지를 파악한 뒤 그 해법이 시골에 있는지를 따져야 한다. 그렇지 않으면 새로운 장소에서 같은 문제에 다시 직면하게 된다. 은퇴 후의 삶은 하나의 도전이다. 낭만도 필요하지만 그보다 더 필요한 건 냉정한 현실 인식과 삶의 구조에 대한 재설계다. 귀촌이든 도시생활 유지든 핵심은 외부 조건이 아니라 자신이 삶을 어떻게 마주하고 있는가다. 결국 중요한 건 어디서 사느냐가 아니라 어떻게 살아가느냐다. 누군가의 실패담은 또 다른 누군가에게는 가장 소중한 이정표가 된다. 이 부부의 선택 역시 실패라기보단 귀중한 깨달음이었다. 단 2달 만에 돌아왔다는 사실이 부끄러운 것이 아니라 그 안에서 스스로를 더 깊이 이해하게 되었다는 점이 중요한 것이다. 우리가 어떤 삶을 택하든 중요한 건 준비이고 그 준비는 현실을 직시하는 것에서 시작된다. 지금 귀촌을 고민하고 있다면 지금 이 순간이 가장 중요한 시간이다. 현실과 마주하고 충분히 대화하고 깊이 숙고하는 그 과정이 바로 은퇴 이후 진짜 삶을 위한 첫걸음이기 때문이다.